자, 날씨가 좋아서 정말 오랜만에 딸이랑 에버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 김에 브이로그나 한번 이쁘게 찍어볼까 하고 장비를 챙기고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죠. 에버랜드는 산이에요. 평지에 만든 게 아니라 완전 산에 있는 놀이동산이기 때문에 조금만 무거운 걸 들고 가도 금방 후회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아이폰으로 모든 걸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아이폰에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칩이 들어있고 할리우드에서 사용하는 코덱인 프로레즈 로우 파일까지 지원합니다. 자, 엄청난 성능을 갖고 있는 카메라죠. 자, 근데 이 핸드폰이 엄청난 성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꽤 있어요. 자, 작은 렌즈 그리고 작은 몸집에서 오는 한계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아이폰으로 완벽한 브이로그를 촬영하기 위한 준비, 촬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보정, 편집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장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폰은 작은 렌즈 그리고 작은 본체에서 오는 한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장비들이 필요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영상 퀄리티에 도움이 되는 장비는 추가가 될수록 점점점 무거워지고 그리고 점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자, 장비를 너무 많이 추가하게 되면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제대로 된 카메라를 들고 나가지 싶은 순간이 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성능과 편의를 모두 고려한 장비 세팅을 단계별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최소한의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아이폰의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아무 액세서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블랙매직 카메라 앱을 사용하면 프로레즈 로우 코덱으로 4K 60프레임까지 촬영도 가능하고, 자, 웬만한 저조도에서도 괜찮은 성능을 발휘해요. 자, 아이폰 기본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프로레즈 HQ로 촬영을 하면은 4K 60프레임으로 찍었을 때, 자, 외우기 쉽게 말씀드리면 200기가에 20분 정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이폰 기본 모델이 128기가 정도 하는데 보통 여유 공간이 70에서 80기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7분 정도 촬영하면 공간이 꽉 차요. 그러니까 용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용량 1테라짜리를 구매하자니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기본 모델 150만원에서 80만원은 더 줘야 구매가 가능해요. 자,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외장 SSD예요. 자, 이건 삼성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 외장 SSD인데요. 자, 아이폰을 128기가에서 1테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80만원 정도가 든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1테라에 15만원 정도예요. 4TB로 구매를 해도 6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면서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보기가 흉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맥세이프 스티커를 사용합니다. 자, 뒤에 이렇게 붙이고 짧은 USB 케이블을 사용하면 이렇게 편하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비는 바로 이 아이폰 케이지와 스트랩이에요. 자, 케이지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이 손잡이 때문인데요. 자, 아이폰 손떨방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 폰을 이렇게 들고 48mm, 77mm 렌즈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 떨림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안정시키려면 손잡이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스트랩까지 있으면 훨씬 안정적으로 촬영이 가능하죠. 그리고 촬영하기도 훨씬 편해요. 자,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브이로그로 찍다 보면 수백 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면 그냥 바로 들어서 촬영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핸들을 하나만 사용하셔도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자, 주머니에도 잘 들어갑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케이지는 니워의 아이폰 15 프로 전용 케이지예요. 자, 스몰리그와 둘 중에 어느 걸 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니워 케이지로 정했습니다. 자,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케이지가 필요한 이유는 떨림 방지 말고도 또 있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세 번째 아이템 때문이에요. 바로 가변 ND 필터입니다. 자, 이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햇빛 때문이죠. 자, 핸드폰 카메라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밝은 빛에 약하다는 겁니다. 자, 하이라이트 부분이 모두 날아가 버리니까 제대로 된 영상을 찍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날아가면서 동시에 생기는 현상이 하이라이트를 최대한 지키려면 ISO를 바닥으로 찍어 눌러버리는데, 자, 그러면 어두운 부분, 자, 안부의 정보도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자,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정보가 모두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 프로레즈 로우의 애플로그 컬러 스페이스로 촬영을 해도 정보가 정말 많이 소실이 돼요. 이 부분을 만회하려고 카메라가 이제 자동으로 셔터 속도를 이렇게 변경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샷들이 다 제각각으로 찍혀서 나중에 편집하려고 딱 열어보면은 정말 답이 없어요. 자, 셔터 속도는 영상의 모션 블러에 영향을 주는데, 자, 이게 샷마다 다 다르면 샷이 다 다른 카메라로 찍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ND 필터예요. 보통은 어두운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개를 들고 다니는데, 자, 그러면은 편의성이 너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가변 ND 필터예요. 자, VND라고도 하죠. 자, 이걸 옆으로 돌리면 어두워지고 다시 반대쪽으로 돌리면
밝아지죠. 제가 니워 케이지를 구매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케이지는 기본적으로 67mm 필터 스레드를 같이 줘요. 그래서 이 스레드에 맞게 내 예산에 맞춰서 저렴한 NDPT를 써도 되고 더 좋은 NDPT를 써도 되는데 어떤 케이지들은 이 스레드만 또 따로 3-4만원 추가로 주고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케이지들은 또 본인들 필터만 쓸 수 있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진짜 좋은 케이지예요. 자, 이거 이렇게 끼워 놓고 하이라이트 부분을 살펴보면서 과노출되는 게 있나 보면서 이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터는 CPL, 평광 필터까지 있어서 빛 반사가 너무 심할 때 빛 반사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필터를 끼고 나면 맥세이프가 조금 겹치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맥세이프를 절반 정도만 남겨놓고 자르면 이런 식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웬만큼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자, 이제 SSD, 케이지, ND 필터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아이템도 생각보다 쓸모가 많아요. 자, 이거는 확장이 되는 소형 삼각대예요. 폰을 들고 다니면 항상 아쉬운 게 어디 고정하거나 세워놓기가 힘들다는 건데요. 자, 이게 있으면 어디든 세워놓을 수가 있고 셀피 스틱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다른 제품들도 많은데 이 삼각대를 고른 이유는 이 스펙에 이렇게 가벼운 제품이 없더라고요.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선 삼각대가 되어야 되고 확장이 되어야 되고 케이지에 맞는 스레드가 있는 볼 헤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볍기까지 해야 되죠. 보통 이 정도 스펙이면은 500g이 넘어가는데 이건 92g밖에 안 합니다. 들고 다니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아이템들로 세팅을 하고 에버랜드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갖췄으면 이제 촬영을 해야겠죠. 제가 촬영을 할 때 꿀팁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바로 블랙매직 카메라 앱을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시가 된 카메라 앱 중에 끝판왕이죠. 사실상 전문가가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다 집어넣은 최고의 카메라입니다. 설치를 다 하셨으면 이제 단축키를 하나만 설정을 할게요. 자, 아이폰 설정으로 가셔서 동작 버튼으로 가볼게요. 여기 쭉 넘기시다 보면은 단축어가 있는데요. 여길 들어가시면 앱 열기라는 걸 누르시고 블랙매직 카메라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버튼 하나만 눌러도 카메라가 바로 켜지게 돼요. 자, 매번 폰을 깨우고 켜고 앱을 켜고 할 필요 없이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촬영이 시작되는 거죠. 이건 브이로그 촬영을 할 때 정말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촬영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촬영도 타이밍이에요. 어디서 촬영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번에는 야외 촬영이잖아요. 야외 촬영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난이도가 상당한 작업이에요. 실내에서 한두 명이면 커버가 될 일도 비슷한 퀄리티를 내려면 야외에서는 7, 8명이 뛰면서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햇빛 때문이에요. 실내에서는 쉽게 컨트롤이 되는 빛이 야외가 되는 순간 개판이 돼요. 햇빛 퀄리티도 시간에 따라 구름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장소에 따라서 또 빛이 반사되는 것도 제각각이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샷들이 나오게 찍으려면 시간을 잘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시간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우리가 골든아워, 매직 아워라고 하는 해지기 1시간 전후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금만 각도를 잘 잡아도 샷들이 정말 이쁘게 나와요. 굉장히 영화 같은 분위기가 잡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찍는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많은 영화들도 분위기 있는 연출을 위해서 이 골든아워에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찍은 브이로그도 보시면 대부분 이 시간에 촬영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좋은 장비로 좋은 시간에 촬영을 하고 나면 편집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영상의 메인 테마 음악을 선택하는 작업인데요. 영상의 절반은 소리죠. 그만큼 중요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작업이 나의 영상의 음악을 선택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어떤 음악을 중심으로 편집을 할 건지 생각을 좀 하면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사용하는 음원 플랫폼은 에피데믹 사운드입니다. 자, 음원 개수랑 그리고 퀄리티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는 음원도 다양하고 퀄리티도 일관성 있게 좋아서 제가 애용하고 있어요. 자, 이썸님 채널도 에피데믹 사운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오브워터의 음악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편집의 템포를 이 음악의 템포에 맞춰서 제작을 했어요. 자, 보시면 모든 샷들이 템포에 맞춰서 편집이 돼 있죠. 자, 앞부분은 4박자에 맞춰서 릴렉스하게 편집을 하고 클라이막스인 뒷부분은 1박자나 2박자에 맞춰서 컷을 빠르게 갔어요. 자,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컷이 되면 훨씬 몰입도가 올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편집이 끝나고 나면 색 보정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영상을 촬영할 때 구도나 움직임도 되게 중요한데 음악이랑 같이 감정적인 커넥션을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색 보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색 보정에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하시라고 제가 이번 브이로그에 사용한 색 보정 럿 파일을 무료로 공유해 드릴게요. 하단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색 보정은 다빈치 리졸브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좋은데 할리우드 영화에서 색 보정을 할 때 무조건 사용하는 게 다빈치 리졸브고, 심지어 무료 버전으로도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보단 이게 좋겠죠. 편집을 하시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시면 색 보정만 여기서 하시고, 편집할 때 색 보정이 완료된 클립들을 내보내게 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리졸브에 자동으로 클립 단위로 내보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색 보정이랑 편집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선 여기 클립이 하나 있는데 이걸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초보분들을 위해서 복잡하게 따로 노드 트리를 만들거나 하지 않고 노드 하나에서 보정을 그냥 다 할게요. 자, 리졸브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파트를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네모 박스가 노드라는 건데 여기서 보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밝기를 조절을 해서 밝기를 조금 잡은 다음에 색 보정 럿을 적용을 할게요. 밝기는 적당한 대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게인만 조금 올려서 조절을 할게요. 자, 여기 아래 바퀴를 클릭한 상태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밝기가 올라가죠. 자, 이건 좀 어둡게 나와서 1.5까지 게인을 올려준 다음에 제가 공유해드린 색 보정 파일을 적용할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럿을 드래그해서 노드에다가 올려놓으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촬영했던 브이로그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영상을 보시면서 샷의 각 장비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 자, 음악이 영상에는 어떤 역할을 했나, 그리고 음악과 편집을 어떻게 조합을 시켰고 색 보정을 어떻게 했나, 자, 유심히 보시면 또 아까 처음이랑은 또 다른 영상이 보이실 거예요.